어제 우리는 낡은 지도의 시대가 끝났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죠. 그렇다면 이 낯선 세상에서 우리를 진정한 부와 자유로 이끌어줄 새로운 자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아직도 통장 잔고의 숫자만이 유일한 자산이라 믿고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어제 1일차 영상에서는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되기 어려운지 그 비밀을 현금 흐름 4분면을 통해 파헤쳐 보았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4시간을 파는 왼쪽 4분면, 즉 봉급 생활자, 자영업자가 있었죠. 반면 시스템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오른쪽 4분면, 즉 사업가, 투자가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셨죠. 그리고 오늘 2일차 영상에서는 오른쪽 4분면으로 넘어가기 위해 우리가 쌓아야 할 8가지 진짜 자산이 무엇인지 알아볼 겁니다. 이 자산들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1일차 영상을 놓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만으로도 부자들이 생각하는 진짜 자산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을 모두 담았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 이야기가 결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중한 기반 위에 자유라는 선택지를 더하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임을 먼저 나누었죠. 그렇다면 안정적인 월급 외에 우리가 추가로 쌓아야 할 진짜 자산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의 21세기형 비즈니스가 제시하는 새로운 부의 지도를 함께 펼쳐보려 합니다. 꿈을 걷는 자의 시선에서 볼 때 이 책이 말하는 자산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당신의 인생 전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8개의 보물과도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닌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진짜 자산을 찾아 떠나는 여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를 허락하는 사업학교. 우리가 부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얻어야 할 자산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기요사키는 그것을 돈이나 부동산 혹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자산은 바로 실패를 통해 배우는 현실 세계의 사업 교육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학교에서 보냅니다. 국어, 영어, 수학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죠. 하지만 그 수많은 지식들이 우리를 경제적 자유로 이끌어 주었나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학교 교육은 우리를 훌륭한 봉급 생활자로 만드는 데 최적화되어 있을 뿐 돈이 작동하는 원리나 부를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오히려 학교에서는 우리에게 실수하지 말라고 정답만을 찾아내라고 가르치죠. 단 한 번의 시험이 우리의 등급을 결정하고 작은 실수가 실패로 규정되는 곳.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패에 대한 깊은 공포를 내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가의 세계는 학교와는 정반대의 규칙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며 실수는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 반드시 수집되어야 할 데이터입니다. 기요사키가 21세기형 사업, 즉 관계망 사업의 가장 큰 가치를 저비용, 저위험의 사업학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업 모델 안에서는 당신이 수백만 원의 빚을 지거나 파산할 위험 없이 사업가가 되는 데 필요한 모든 실전 기술들을 안전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걸고 거절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팀을 이끌어보는 모든 경험들이 당신을 성장시키는 살아있는 교육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 심리학자 데이비드 콜브는 경영 학습 주기 이론을 통해 인간이 가장 효과적으로 배우는 것은 구체적인 경험, 그리고 성찰적 관찰, 그리고 추상적 개념화, 그리고 능동적 실험의 4단계를 거칠 때라고 말했습니다. 즉, 직접 해보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생각해보고 원리를 깨달은 뒤 다른 방법으로 다시 시도해보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이라는 것이죠. 전통적인 학교 교육이 주로 추상적 개념화에만 머물러 있다면 21세기형 사업은 이 4단계 학습 주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도록 설계된 최고의 현실 교육 현장입니다.
당신이 고객에게 거절당하는 것은 구체적인 경험이고, 왜 거절당했는지 복귀하는 것은 성찰적 관찰이며, 소통의 원리를 배우는 것은 추상적 개념화, 그리고 다음 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능동적 실험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책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지혜를 온몸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또 이 사업학교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린 고정형 사고방식을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럴 드웨 교수가 말했듯,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정해져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고 도전을 피합니다. 반면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여기고 도전을 즐기죠. 21세기형 사업 안에서는 당신은 수많은 작은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나도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성공 경험을 차곡차곡 쌓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해, 나는 숫자의 약해와 같이 스스로를 옭아매던 고정된 믿음을 깨고, 나도 연습하면 더 나은 발표자가 될 수 있다, 나도 배우면 재무지식을 이해할 수 있다는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 첫 번째 자산, 즉 실패를 허락하는 사업학교는 단순히 돈 버는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당신의 낡은 사고방식을 부수고 당신 안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우며 당신 자신을 가장 위대한 자산으로 만들어주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두 번째, 내면의 자산, 성장과 지도력의 힘. 현실 세계의 사업학교에 입학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들을 얻게 될까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자산은 바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내면의 자산, 즉 개인의 성장과 지도력 또는 리더십입니다. 기요사키는 이 사업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내면의 힘을 길러준다고 강조하죠.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을 극심한 고통으로 받아들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거절을 당했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는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제안하거나 설득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21세기형 사업은 이 거절의 공포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극복하도록 만드는 최고의 훈련장이죠. 당신은 사업 초기 수없이 많은 아니오라는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프고 자존심도 상하겠지만 그 경험이 반복되면서 당신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거절이 나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단지 상대방의 상황이나 시기가 맞지 않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신은 거절을 개인적인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정보로 객관화하는 능력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넘어 인생의 모든 관계에서 당신을 더 단단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강력한 심리적 자산입니다. 다음으로는 소통 능력이라는 자산을 얻게 됩니다. 봉급 생활자의 세계에서는 주로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정해진 업무에 대해서만 소통하면 되죠. 하지만 사업가의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 나의 비전을 설득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면 내 이야기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먼저 파악하고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연구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당신은 자연스럽게 경청과 공감, 설득의 기술을 연마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데일 카네기가 인간관계론에서 강조했던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통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지도력이라는 가장 위대한 자산을 개발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력을 타고난 카리스마나 직위에서 나오는 권력으로 오해하지만, 진정한 지도력은 다른 사람이 스스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영감을 주는 능력이죠.
21세기형 사업 안에서 당신은 당신의 동료 사업가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해결책을 찾아주는 선배이자 후원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신의 성공이 당신 개인의 성과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끌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지도력의 본질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과정에서 나 역시 함께 성장하는 것이죠. 심리학자 데니엘 골먼이 말한 감성 지능의 핵심 요소인 자기 인식, 자기 관리, 공감, 관계 관리 능력이 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길러집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그들의 성장을 돕는 지도자로 거듭나는 과정. 이 내면의 자산들이야말로 설령 당신이 하던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당신의 남은 인생 전체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진정한 부의 원천입니다. 세 번째, 외부의 자산, 관계망과 연결의 힘. 강력한 내면의 자산을 갖추었다면 이제 그것을 외부 세계로 확장하여 실질적인 부를 창출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자산, 바로 긍정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관계망과 성공을 무한히 복제하는 체계를 만나게 됩니다. 21세기는 연결의 시대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 당신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참조 집단 이론처럼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심지어 소득 수준까지도 닮아갑니다. 만약 당신의 주변이 늘 비관적이고 현실에 안주하며 서로의 꿈을 깎아내리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당신이 그 안에서 홀로 성공의 날개를 펼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1세기형 사업이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외부 자산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긍정적인 참조 집단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구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곳에서는 당신처럼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열정적인 사람들로 가득할 겁니다. 당신이 지치고 흔들릴 때 그들은 당신을 끌어주고 격려해 줄 것입니다. 당신이 작은 성공을 이루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일처럼 함께 기뻐해 줄 것입니다. 뇌과학의 거울 뉴런이라는 책에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감정과 행동에 얼마나 깊이 전염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죠. 성공을 향한 열정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당신의 뇌를 성공에 최적화된 상태로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셈입니다. 이 강력한 관계망을 기반으로 우리는 복제 가능한 체계라는 부의 엔진을 가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왼쪽 사분면과 오른쪽 사분면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죠. 봉급 생활자와 자영업자는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 그렇죠. 그들은 자신이 일을 멈추면 수입도 멈추는 활동소득의 함정에 갇혀 있죠. 하지만 사업가는 자신이 없어도 돈을 벌어다주는 체계를 소유합니다. 21세기형 사업은 바로 이 체계를 평범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혁신적인 발명품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공 경험, 즉 제품을 전달하는 방법, 새로운 동료를 만나는 방법, 그들을 교육하는 방법 등 모든 노하우를 하나의 성공 꾸러미로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배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성공 꾸러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복제의 힘입니다. 당신의 성공 방식이 관계망을 통해 무한히 복제되고 확장되면서 당신의 영향력과 소득은 당신 개인의 노력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벌이 기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것이 곧 나의 성공이 되는 상생의 구조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경쟁자를 이겨야 하는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동료 사업가들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돕는 교육자이자 후원자가 됩니다. 이러한 상생의 구조는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만족감과 동기를 부여하죠. 심리학에서는 타인을 돕는 행위가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시켜 돕는 사람 자신에게도 깊은 행복감을 안겨준다고 설명합니다.
헬퍼스 하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 더 큰 기쁨을 느끼도록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연결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나의 성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무한히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21세기형 사업이 제공하는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자산입니다. 네 번째, 부의 엔진, 지도력, 부, 그리고 꿈의 실현. 이제 우리는 내면의 자산과 외부의 자산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자산을 하나로 묶어 부와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최종적인 동력은 무엇일까요? 기요사키는 마지막 세 개의 자산을 통해 그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최고의 지도력 기술, 진정한 부를 창조하는 구조, 그리고 원대한 꿈과 그것을 이룰 능력입니다. 여섯 번째 자산인 지도력, 즉 리더십은 앞서 이야기한 모든 자산의 결정체와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력을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능력으로 오해하지만 기요사키가 말하는 진정한 지도력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소통 능력입니다. 이것은 타고난 카리스마가 아니라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기술입니다. 21세기형 사업 안에서 당신은 매일 이 지도력 기술을 시험하고 연마하게 될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비전을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하고 열정적으로 전달하는 법을 배우게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들의 꿈과 당신의 꿈을 연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동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스스로 일어서도록 격려하고 믿어주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당신을 단순한 판매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진정한 지도자로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 지도력이야말로 사업의 성공을 넘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을 빛나게 할 최고의 자산입니다. 일곱 번째 자산은 진정한 부를 창조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부자 아빠 철학의 핵심으로 당신이 구축한 사업 체계가 어떻게 실질적인 부로 전환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부자들은 세금을 가장 나중에 냅니다. 그들은 사업을 통해 번 돈으로 먼저 자산을 사고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생활하며 남은 돈으로 세금을 내죠. 반면 봉급 생활자는 월급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세금을 떼이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죠. 21세기형 사업은 당신에게 개인이 아닌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바로 이 부자들의 돈의 공식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복잡한 회계 지식을 넘어 돈이 작동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재무 지능을 키워주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자산은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이자 끝인 원대한 꿈입니다. 당신은 왜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단순히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인가요? 그런 작은 꿈은 수많은 거절과 실패의 고통 앞에서 쉽게 꺾이고 맙니다. 기요사키는 우리에게 더 큰 꿈을 꿀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면 그 시간과 돈으로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어떤 사람들을 돕고 싶은가와 같은 원대한 꿈 말입니다. 나 자신을 넘어선 더 큰 꿈, 즉 소명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21세기형 사업은 당신에게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들고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잠들어 있던 위대한 꿈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도구를 당신의 손에 쥐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돈 자체가 아닌 우리를 성장시키는 8가지 진짜 자산에 대해 배웠습니다. 물론 이 자산을 쌓는 길은 낯설고 때로는 더디게 느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8가지 자산을 모두 갖추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당신을 따라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도를 가지고 있어도 항구를 떠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자산 목록에 영감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여정을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의 곁에서 함께 걷는 든든한 동행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